안녕하세요. 오늘 또 출발은 또 일기 관련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유난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 장기예보를 잠깐 보다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북극에요, 얼음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북극의 얼음 구멍이라면 제가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과거 일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극의 얼음 구멍이 동시베리아 해 쪽에 굉장히 넓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얼음이 녹았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은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북극이 열을 가둬둡니다. 거의 다 열을 가둬두고 겨울이 올 때 얼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뭐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요, 제가 또 그게 또렷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트 기류에 의해서 한반도가 그닥, 우리가 엘니뇨 때 추운데요, 라니냐 때 덜 춥죠. 그 제트 기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트 기류가 반뜨덕에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얼음구멍이 북극해에 생기면 이 파장을 넓게 그리고 가요.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갑자기 20도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영하 20도까지. 다가오는 겨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즉 겨울 한파가 굉장히 싸납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해에, 그 해가 제가 생각나는 해가 있습니다. 2012년하고 2013년 제가 화목볼료를 왔었는데요. 평상시 다른 때는 2차, 3차 떼는데 그 해만 제가 한 해는 15차, 하나는 17차를 뗐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몇 곱절 들어갔던 거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1도 내려가면은 1도 내려간 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 형태로 연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안 얼릴라니까 주변이 다 땅이 얼어가지고요, 문이 안 열릴 정도였습니다. 영하 9도, 그러니까 9도 맞나요? 영하 9도 10도 9도 10도가 일주일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20일 가까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추운 날씨가, 여기는 이제 10도만 내려가도 춥다고 그러거든요. 보령지방은 그 해양성 기후가 들어오기 때문에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몇 해 전에 1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온도가 내려가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10도, 11도, 12도만 되면은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게 무려 20일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료가 많이 들어가죠. 난초 데미지 당연히 오죠. 안에 공기가 계속해서 이게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전혀 못하니까 난초에 영향이 오더라고요. 이게 올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피해가 있었고, 제가 이제 메모를, 저는 이제 사실 기억력이 워낙 그리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어지간한 건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억 속에 오류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기억하고 나쁜 쪽으로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리한 쪽 얘기를 해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적어 놓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예, 정확하게 적어 놓기 때문에 그 분쟁 소지가 없어져요. 예. 자, 이제 적은 걸 쭉 보니까, 그러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몇 차를 뗐고, 영하 몇 도가 며칠서부터 이렇게 지속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난초가요, 한쪽으로 공기가 유통이 안 되니까 한쪽은 냉해 동해 같이 입더라고요. 그 이듬해에 봄에 보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 육안으로는 모르는데 냉해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충해 발생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거는 겨울 관리가 굉장히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일부러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올해
안 오면 다행이지만요. 안 오면 다행이지만 올 가능성이 기상청에서 장기로 내다봤을 때 그 얼음 구멍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서히 겨울 대비를 아무래도 지금 벌써 아직도 뜨거운데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가서 하겠지만 뭐 어쩌면은 그때 가서 또 제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도 우리가 또 가을 시비를 조기에 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세심한 관리. 사실 난초하시는 분들이 에란인들이요 여름에 굉장히 소홀합니다. 가을 넘어갈 때 명절 이렇게 그렇게 닥칠 때 보면은 날도 덥고 그러니까 난시 잘 안 들어오세요. 지금 이제 한낮인데 뜨겁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여기 팬 환풍기 다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때 들어오면은요 다 젖습니다. 한 군데 빼고 싹 젖어요. 뭐 요거 촬영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면 그 사이에 땀으로 범벅이가 될 정도로 더워요. 그래도 난실에 들어오셔서 자꾸 점검 확인하시고, 자 낮에 들어오는 것과 밤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조명 아래서 보이는 것과 자연빛에서 보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뭐 평일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말이나 이 휴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난초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이미는 정년퇴임하거나 명퇴해서 시간들 많으실 겁니다. 산에도 자주 가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낮에도 좀 어렵더라도 잠깐 들어오셔서 확인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8월, 9월 소홀해 가지고 실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드립니다. 자, 장기 예보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